목회자들의 막막한 은퇴 이유 삶,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배임 증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목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2017 기획목회 사역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 삶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진 목회자 은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내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뚜렷한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부분 교단들이 두고 있는 목회자 은퇴 연령은 70세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인 82.3세까지 은퇴 이후 10년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평생 교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에게 노후 대책은 사실상 남의 이야기입니다. 교단별로 연금 혹은 응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기대라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은퇴하신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수령자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기금이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은퇴 목회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광명의 집엔 적게는 71세부터 많게는 96세에 이르기까지 30여 명의 은퇴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챙기지 못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한 평신도 부부가 사재를 털어 교단에 기증한 곳으로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목회자 부부들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꼭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퇴임 후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기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한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서로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부족했던 한국교회. 이제부터라도 평생 목회에 헌신한 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부총회장 입후보를 위해 직전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신대 학생들은 교단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지난 9월 20일 총신대 김영우 총장을 배임 증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총회장의 입후보하게 해달라며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단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김 총장은 배임 증제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총신대 안팎으로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더 이상 불의와 거짓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며 7일부터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2천만 원을 건넨 행위 자체만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의 총장 자격이 없다며 학교와 총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모녀의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실과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대한승마협회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모종의 혜택을 기대하고 사실상 대가성 자금을 건넨 게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을 소환해 최 씨에 대한 지원금 성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시민들이 대거 모여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 발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치 질서를 위해 국민 참여회장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안하는 공론회장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주말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직후 발언대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발언대 형태나 설치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만큼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10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균 79.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2%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억 7,770만 원입니다. 또 월세 보증금의 경우 평균 1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3% 상승해 가장 크게 올랐고 구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는 10년 전의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터 쿡 대변인은 앞으로 배치될 사드 시스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술체계라며 양국 안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K-팝과 드라마,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으로 해외에선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한류 열풍이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류 스타들인데요. 해리와 수지, 걸그룹 여자친구 등 끼와 재능을 겸비한 한류 열풍의 주역들을 다수 배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한데 모여 연기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직접 디자인하는가 하면 공연을 위한 춤 연습도 한창입니다. 흔한 고등학교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연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다른 인문계 친구들이랑 다르게 전공이 있고 그 전공 수업을 더 심화돼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런 꿈을 향해 달려간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가장 좋은 점은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800여 명의 학생들은 실용음악과와 무대미술과, 연극영화과, 실용무용과와 같은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화제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2008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돼 실기와 전공교육은 물론 성경과 말씀 교육에도 열심입니다. 학교를 설립한 박재련 교장은 극단 증언의 대표이자 35년간 연극 빈방 있습니까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온 베테랑 배우기도 합니다. 연극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을 전해온 박 교장은 대중예술에 기독교 문화를 덧입혀 전문성을 갖춘 기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중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선교의 매개체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또한 박 교장은 선생이자 선배 예술인으로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기독공연예술학교를 해외에 설립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목회 방향을 준비하고 교회 비전을 모색하는 사역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선 한국교회가 지역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네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한 제자교회 이유열 목사는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장학사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촌교회 사례를 발표한 보령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특성에 맞춰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다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사들은 21세기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역 문화란 키워드를 찾아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시대에 맞는 비전으로 현장을 새롭게 만드는 사역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레바논 의회가 군인 출신 미셸 아운을 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크리스천 대통령으로 8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정파 간 갈등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놨었는데요. 의회가 45차례 대통령 임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레바논이 시리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예측도 제기됐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교우 관계를 걱정해 종교적 신념을 교육하길 주저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의 콤레스 연구기관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크리스천 458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자 중 23%의 부모는 종교를 이유로 자녀가 친구들에게 소외당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34%의 응답자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가 아이의 종교적 믿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를 관장한 닉 스펜서 연구원은 자녀의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라며 부모의 종교적 믿음이 강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크리스천 여성을 위해 54만 명 이상의 파키스탄 국민이 선고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무슬림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며 무함마드는 무슬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 신성 모독죄로 부당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과 정의센터에 따르면 청원서를 작성한 한 시민단체는 주미 파키스탄 대사관에 이 여성의 선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성은 7년째 수감 중이며 여성의 항소심 재판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여성의 사형 선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여성의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파키스탄에선 처음으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인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근처에 위치한 카라코시에서 IS로부터 해방된 후 처음으로 일요 미사가 열렸습니다. 카라코시의 그랜드 성결교회에서 열린 미사엔 10여 명의 크리스천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촛불을 밝히며 종교의 자유를 되찾은 날을 기념했습니다. 바샤르 와르다주교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며 촛불을 켜고 마을의 해방을 감사하고 다른 크리스천 마을의 해방도 염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IS로부터 해방된 카라코시는 지난 2년간 심각한 종교 박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모술 지역의 크리스천 마을은 점진적으로 IS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성사제 임명을 금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1994년 여성사제 임명 금지는 가톨릭 교회의 근본 교리라고 강조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뜻을 따른 겁니다. 교황이 여성사제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차례 예수가 남자만을 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사제 임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왔습니다. 이에 가톨릭 여성사제 임명위원회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서신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가톨릭 교회는 관습을 재점검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시국 관련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성규 총회장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의 희망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됐다며 최 씨 일가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 입은 기독교계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6개 복음단체 연합회인 한국기독교복음단체 총연합회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가 대표 회장직을 연임합니다. 설 목사는 회원단체들이 연합해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길 원한다며 특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킨 연합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 한북총의 위상을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제21대 신임 이사장에 정읍교회 전병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 마리 양을 건지기 위해 헌신한 목자처럼 학교의 부흥과 좋은 목회자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 목사의 임기는 오는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통일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북한 청소년, 다문화, 디아스포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비전 아카데미, 통일비전 캠프, 통일비전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